네, 시장 진단과 함께 기업 탐방 런투유 또 기업 탐방 내용들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희권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이 4.6%나 빼고 있어요. 너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조정이 얼마나 더 갈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빠질지, 또 얼마나 기간이 오래 갈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장이 모르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중요한 건 얼마나 빠질지, 얼마나 오래 빠질지보다 지난 고점, 신고가를 다시 경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만약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흐름이 재차 나타난다면 그때 상승 섹터는 뭔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조정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지난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뛰어넘는 상승세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락은 같이 매도를 해야 될 하락이 아니라 견뎌야 될 하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왜 고점을 다시 재차 경신할 것이라고 보냐면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는 결국 실적 장세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정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파월과 무누신이 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있거든요. 하지만 유동성 장세의 끝은 실적 장세 그리고 역금융 장세입니다. 이거는 시장에 돈을 풀다가 회수할 때 역금융 장세가 발생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파월과 무누신이 원하는 걸 떼쓰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더 안 줘서 지금 시장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이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미리 당겨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테슬라나 이런 수소차, 그리고 그린 뉴딜,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치 대비해서 올랐기 때문에 빠진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유동성 장세를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실적 장세 이후에 정말 코로나가 이 종식될 만한 시그널을 보일 때 저는 그런 장이 끝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같이 팔아야 됩니다. 이런 뷰는 안 어울린다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다시 장이 갈 때 어떠한 섹터가 갈까? 이전에 우리가 지도주라고 했던 비빅이 갈까를 봤을 때 저는 실적주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장의 핵심은 동학개미들 그리고 주린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4월, 5월, 6월 장에는 사면은 먹는 장이었거든요. 지르면 먹는 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 얘기하고 PBR 얘기하면 꼰대 얘기를 들었고 PDR을 이야기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차트 보고 사고 방송 보고 사면 다 먹는 장이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부러지기 시작했거든요.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안 하다가 깨지기 시작하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하면 주린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샀던 종목을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샀지? 내가 왜 그때 이걸 사게 됐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종목이 비싸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갈 때는 비싼 종목보다는 싼 종목, 실적이 3, 4년 뒤에 나올 종목이 아니라 당장 실적이 나올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 장세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정고점을 벗기고 다시 갈 거지만 지금 주가가 장중에서 반등을 할 때 하이닉스나 반도체 종목들이 빠른 복원력이 보이는 것이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는 것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펀더멘탈과 실적과 숫자가 보여주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눈에 둘 만한 기업을 탐방 다녀오셨을까요? 네. 제가 이 기업을 8번 다녀왔습니다. 와. 8번 다녀오면 네. 거의 미팅은 말할 것도 없고 전화는 수백 번 했겠죠. 직원 아닙니까? 네, 심지어 제가 8번 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IR 담당자가 4번 바뀌었습니다. 와. 4번.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IR 담당자보다 더 회사를 잘 아는 기업인데요. 바로 테스입니다. 네, 역시 IT 그리고 장비주의 대장입니다. 테스를 다녀오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셨으면 정말 전문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네. IT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실 때 테스에 대해서는 그때 유진테크를 최선호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에 대한 좀 매력도는 덜하다고 짚어주신 게 기억에 나거든요. 네네. 이제 좀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마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
7개월 전 영상이었더라고요. 네. 제가 테스 기업 탐방 런투유를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제가 갔다 와서 사진도 찍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테스는 숏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왜 그러냐, 뭐 방송 나와서 좋은 얘기를 해야지 왜 나쁜 얘기를 하냐, 그리고 우리 회사를 갔다 왔으면서 왜 유진테크 PSK를 좋다고 이야기하냐라고 제가 굉장히 욕을 많이 들어먹었는데 그때 테스의 주가가 25,000원이었습니다. 숏 쳤으면 계속 하락을 해서 먹었을 거고요. 그때 유진테크가 2만 원 언더였습니다. 유진테크를 매수하신 분들은 뭐 34,000원까지 갔었죠. 네. 그리고 PSK가 2만 원대였습니다. 결국 그 당시 때 제가 유진테크 PSK 롱은 맞았고 테스 숏도 맞은 거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이젠 테스를 가장 탑픽 그리고 컨빅션을 롱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와, 이제 테스의 이제 시기가 왔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에 이제 테스는 갈 때다, 이제 이쪽을 보자라는 확신을 얻고 오셨을까요? 세 가지 포인트만 아시면 됩니다. 딱 세 가지. 뭐 세 가지만 알면 저는 테스의 투자 포인트 중에 90% 이상은 안다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 투자, 삼성의 투자가 늘어난다, 하이닉스의 투자가 늘어난다, 메모리 업계의 투자가 늘어난다가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시안 2기, 지난번에 유진테크 설명 드릴 때도 제가 이 표를 말씀드렸는데 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시안 2기 건물이거든요. 1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왼쪽에는 페이지 1 공간, 오른쪽에는 페이지 2 공간인데 왼쪽에는 이미 낸드 60K 투자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FFU 턴온이 된 상태입니다. 이 FFU 턴온이 뭐냐면 클린룸 세팅이 다 끝나서 장비를 넣기 일보 직전 단계거든요. 우리가 이사 갈 때 뭐 입주 청소 다 하고 가구가 들어가기 직전 바로 전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FFU 턴온을 했다는 것은 이제 장비를 넣는다라는 의미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 2에는 이제 언제든지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FFU 턴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택 2기, 그러니까 1층의 페이지 2 같은 경우에는 FFU 턴온을 시작했거든요. 네. 얼마 전에 CNG하이테크 공시 나온 거 보면 CNG하이테크는 인프라를 투자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미 턴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프라를 투자한다는 것은 기존의 턴온이 끝난 공간을 다 채워놓고 새로운 공간을 넣겠다라는 네. 그런 삼성의 의지입니다. 그걸 봤을 때 단연 시안 2기의 페이지 2, 저기 60K는 다 채워질 것이 예상되고 있고요. 새롭게 FFU 턴온을 한다는 것은 2021년도에 낸드를 페이지 2에 더 채워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했을 때 낸드의 투자 규모는 최소한 뭐 80K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네. 올해 낸드가 아마 뭐 40K 정도 투자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블 이상이고요. 네. 여기에 D램 또한 투자되고 그리고 파운드리 또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삼성의 투자 이 캐펙스는 사상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낸드 같은 경우에 기존에 계속 3D 낸드 적층화를 시켜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캐펙스를 늘리지 않더라도 적층화를 통해서 비트 그로스 늘렸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V6에서 V7 넘어갈 때, 그러니까 128단에서 174단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봉착했어요. 싱글 스택에서 더블 스택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삼성전자도 버거워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캐펙스를 더욱더 늘려서 양을 맞춰야 된다는 의미고요. 추가적으로 10월 6일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바, 키옥시아가 상장하게 되기 때문에 상장을 하면 그 공모장을 통해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키옥시아가 낸드 2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당연히 이 캐펙스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캐펙스를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동사가 D램하고 낸드에 많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도 퀄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드라이 클리닝 장비가 이미 D램에도 들어가는데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도 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1월 또는 12월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만약에 퀄을 승인받는다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임팩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D램에 특화된 유진테크를 봤다면 이제는 낸드에 특화된 그렇죠. 테스를 볼 때다라는 거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가 바뀐 거네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갈까? 이제 유진테크보다 테스 더 선호하세요? 네. 오. 물론 유진테크도 10월 달에 아마 ALD 승인 퀄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낸드, D램, 파운드리 투자가 내년에 다 많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테스를 탑픽으로 드리지만 모든 반도체 장비가 다 좋다. 10월, 11월, 12월에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방문해 보면 10월 달부터 장비 제작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제작에 들어갈 때 이 주가 상승은 굉장히 가팔라질 것이라 보고 있고 결정적인 한 가지는 테스가 작년 대비해서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연말에 반도체 장비에 붐이 불 걸고 거기에 테스의 가장 탑픽일 뿐더러 삼성이 이 정도로 투자를 하면 내년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200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50억, 사상 최대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매수해야 될 비중은 늘려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퀄이 통과가 안 됐을 때 보수적으로 35,000원 드리겠고요. 지금 D램에도 들어가고 있는 드라이 클리닝 장비가 만약 시스템 반도체의 퀄을 통과한다. 그럼 4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네. 또 더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탑픽으로 제시해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한 달, 두 달에 정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체크하고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진테크 갈 때 항상 이건 선생님을 생각했었거든요. 이제는 테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화문금융센터 이희권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